혈당 문제에 있어서는 평소 먹는 흰쌀밥과 라면, 파스타, 국수, 빵이나 과자가 100배, 1000배 더 위험합니다.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위 속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과 과일이 섞여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소화. 중요한 것은 완전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이 섞여서 발효가 되거나 변질된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전 과일 타이밍은 당연히 식사 30분 전입니다. 아침과 공복에 먹는 과일을 살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칼로리 계산은 일단 무의미합니다. 칼로리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공식품 외에 자연의 음식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라면이나 이런 과자나 이런 거나 칼로리 계산하는 거지 자연식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칼로리는 봄배 열량계라는 밀폐 용기에 음식을 넣고 태워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측정한 것인데 사람의 몸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체에서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소모되기 때문에 애초에 쓰잘데기 없는 단위입니다. 네. 과일의 당이 위험한 경우는 식후 디저트로 먹을 때입니다. 네.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3일만 실천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로 하루 500g 이상 드시면 100% 건강해지고 두 끼 과일 식사를 하시면 500% 건강해집니다. 네. 이것도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왜 꼭 500g이냐? 계속 500g 드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점의 양이 500g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드실수록 또 좋다고 합니다. 과일과 야채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답입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을 때 완전 소화가 됩니다. 100가지가 넘는 이 과일의 영양 성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완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 끼에 한 종류의 과일로 500g 이상을 드시기를 가장 추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알려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면역입니다. 완전 면역 중에서도 Q&A 시간인데요. 우리 류은경 작가님께서 과일식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잘 짚어내셨어요. 펴낸 곳은 샘터입니다.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 식사 이런 게 불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식후가 아닌 식전에 먹는 과일은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의 당은 포도당, 자당, 과당 그리고 섬유질과 수분으로 구성된 자연당입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즉시 혈당 체크를 하면 숫자상으로는 혈당이 당연히 상승합니다. 이는 과일의 당분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쌀밥 식사를 해도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지나친 육류 섭취로 인해서 당 운반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과 한 개 100g에는 포도당, 자당, 과당이 각각 2.6g, 2.1g, 6.3g이 들어있는데요. 500g을 먹는다고 해도 포도당은 13g 내외입니다. 이 양은 쌀밥 한 그릇 30g이나 500ml 콜라 한 병 25g의 양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양입니다. 혈당 문제에 있어서는 평소 먹는 흰쌀밥과 라면, 파스타, 국수, 빵이나 과자가 100배, 1000배 더 위험합니다.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논란 끝났습니다.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과일의 당이 인슐린에 문제를 가져오는 수준이라면 과일을 주식으로 삼는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 같은 유인원들은 모두 혈당 문제에 시들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죠. 7년 이상 과일 식사를 하는 필자 류은경 선생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은 또 과일을 먹고도 혈당 문제로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필자는 그 반대로 과일을 먹기 전에는 당뇨 직전에 있다가 과일 식사를 한 후 병원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일을 당으로 보는 관점은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환원주의적 관점은 부분의 합이 전체를 이룬다는 생각으로 숲은 보지도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됩니다. 시야가 좁다는 얘기죠. 과일은 당분의 결합이 아닙니다. 씨앗에서 시작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영양분이 담긴 생명의 열매입니다. 환원주의적 관점은 과일의 수많은 성분은 보지 못하게 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좋은 분유라 할지라도 엄마의 모유를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 자연의 순리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의 문제가 올 경우 혈당 강화제로 혈당 수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건강은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상 증세를 스스로 느껴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분 뭐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뭐 암 사기야? 이런 분들 요새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혈당의 숫자에 신경 쓰기보다는 과일을 섭취해서 살찌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몸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음 볼까요? 식후 과일은 왜 안 좋은가요? 네, 이것도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과일은 왜 안 좋은가요?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위 속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과 과일이 섞여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소화. 중요한 것은 완전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이 섞여서 발효가 되거나 변질된다고 합니다. 과일의 좋은 영양 성분이 위와 소장으로 흡수되지 못한다고 하네요.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어 가스를 만들고 알코올 이전 물질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오랜 세월 식후 과일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음에도 간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짚어주셨어요. 위 속에 있는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되어 몸에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하는 것 자체보다 건강한 식사법의 원리와 순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순서도 이제 밑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다들 또 물어보시죠. 과일의 소화 속도는 약 30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약 90%가 수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으면 바로 흡수됩니다. 소화에 문제가 없거나 시간이 바쁜 분들은 식사 5분 전이라도 과일을 먹고 일반 식사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 5분 전이라도 드시라고 하네요. 가장 이상적인 식전 과일 타이밍은 당연히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의 소화 속도가 30분이기 때문에 식사하다 보통 12시 정도 나가시니까 12시 기준이라 한다면 11시 반 정도 그때 뭐 사과나 뭐 과일이나 이렇게 앉아서 일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오물오물 드시면 딱 좋겠네요.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5분 전에라도 드시라고 하니까요. 그럼 5분이면 뭐 간단하죠. 뭐 12시 딱 땡치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12시 땡칠 때 그때 좀 과일 좀 먹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 나가고 그러면 5분 지나겠네요. 그렇죠? 또 가서 맛집 같은 거는 기다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음입니다. 과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죠? 당분이 많다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아침과 공복에 먹는 과일은 살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과일의 칼로리는 매우 낮습니다. 100g 기준으로 사과는 56칼로리, 오렌지는 47, 바나나는 84입니다. 아침에 과일 500g을 먹는다고 해도 250에서 400kcal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의 칼로리가 400이나 되니까 훌쩍 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죠. 400, 500, 뭐 600도 있죠. 그렇지만 칼로리 계산은 일단 무의미합니다. 칼로리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공식품 외에 자연의 음식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면이나 뭐 이런 과자나 이런 거나 칼로리 계산하는 거지. 자연식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칼로리는 봄배 열량계라는 밀폐 용기에 음식을 넣고 태워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측정한 것인데 사람의 몸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체에서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소모되기 때문에 애초에 쓰잘데기 없는 단위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애초에 쓸데없는 단위라는 겁니다. 킬로칼로리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은 당분의 양도 달달한 그 단맛에 비해 적습니다. 포도는 100g당 8.4, 사과는 11g으로 대략 과일 500g을 먹어도 50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쌀밥 한 공기가 60g, 라면 한 봉지가 75g이니 밥과 라면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일로는 심하게 과식하기도 어렵죠. 사실 과일을 갖다가 배 터지게 먹긴 힘들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식탐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밀가루 중독증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과일 식사를 하면 더 이상 빵이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서 중독도 해결하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과일의 당은 중성지방으로 간에서 저장되어 가지고 지방간을 유발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식전 과일로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으로는 지방간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네. 과일의 당은 자연당으로 안전합니다. 과일은 식전과 식후에 먹을 때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공복에 먹는 과일의 당은 혈당 문제가 없으며 살찌지 않습니다. 과일보다 가공 정제한 음식의 당이 당뇨병과 비만을 부릅니다. 흰밥과 빵과 면 종류의 음식이 고혈당 음식입니다. 과일의 당이 위험한 경우는 식후 디저트로 먹을 때입니다. 네. 과일의 당은 식후 디저트로 먹을 때 오히려 독입니다.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식사 중 섭취한 당분과 과일의 당분이 더 추가가 되므로 총 당분의 양이 초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초과된 당분이 중성지방으로 합성되어 갖고 지방간이 되고요.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런 것도 부작용도 있고요. 아침 과일과 식전 과일은 초과 당분이 아니기에 몸에 저장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 과일 그리고 식전에 먹는 과일은 초과 당분이 아니죠. 그 다음 거에 먹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오히려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간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됩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공복 과일은 나쁘다고 하던데요. 빈속에 과일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너무 사과 같은 거는 산도 좀 있고 하니까요. 또 바나나도 문제가 됐죠. 예전에.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위험하다. 과일을 먹으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떠도는 걸까요? 공복에 라면을 먹으면 위험하다. 햄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는데 말입니다. 네, 이거 정말 우리 작가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공복에 과일 먹으면 안 좋다 그러면서 공복에 라면 먹으라는 소리도 없고 공복에 햄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도 없네요. 그죠? 과일을 공복에 지나치게 먹어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동맥경화, 암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빈속에 과일을 먹고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한 일부의 사람들의 말이 떠돈 것 아닌가 합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위의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분이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면 어떤 사람은 사과를 3개 이상 먹어도 속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저 사과 먹을 때 3개씩 먹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제 살찔까봐 한두 개 먹는데 3개 이상 먹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위는 강합니다. 위점막이 약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과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사과는 사과산 또 주석산 등 산이 많아서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위험하다는 말은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이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주장에서 나왔는데요. 인체는 음식에 들어있는 양으로 갑자기 혈중 칼륨이 높아져서 고칼륨 혈중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즉각적인 혈액 상태를 바꿀 만큼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 몸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혈중으로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혈액으로 투입하는 백신이나 약물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아주 적은 양의 칼륨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장 투석 환자라면 당연히 바나나 섭취를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빼놓고는 안심하고 드세요. 공복 과일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일부 사람들의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살짝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죠. 우리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만 5천만 명인데 또 특이 체질이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말 때문에 과일의 소중한 영양 성분을 멀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린데 계속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벤나 주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속이수림은 드시지 말아야죠. 다른 거 많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이 위장 점막이 약한 분들은 신맛 과일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사과를 드시지 말고요. 신맛이 없는 단맛 과일류를 드시면 됩니다. 봄에는 딸기, 제철이죠. 여름엔 참외, 가을엔 단감, 그리고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바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사과 못 드시는 분들은 봄에는 딸기, 여름엔 참외, 가을엔 단감, 그리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바나나 정도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바나나도 농약이 있으니까 잘 껍질 까서 드시면 되죠.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내 몸에 맞는 과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탐색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것도 참 저도 그래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토양이 오염되어서 과일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토양의 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져서 과일과 채소의 영양 상태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건 뭐 부인 못하죠. 이왕이면 유기농 과일과 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대기 오염이 심해졌다고 해갖고 산소를 마시거나 산소를 사서 마시거나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없듯이 과거보다 영양이 떨어졌을지라도 땅에서 또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이 걸려 만들어낸 과일의 가치는 여전히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죠?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토양의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제로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막에서 빵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렇게라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열매라는 완성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위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이 너무 적어서 키위 50개를 먹어야 채워진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 키위 50개 양의 비타민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네요. 저도 기능의학과 영양의학을 공부하며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실천했을 겁니다.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시간이 약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키위에 비타민C 하나만 있다면 그게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하나라는 부분만 보면 안 되고 키위라는 홀푸드, 과일 전체를 봐야죠. 키위 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9대 영양소와 함께 아직 이름도 부여받지 않은 수많은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열매 하나가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비타민C를 합성해 놓은 알약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생명체이기에 자연이 시간이 걸려 만들어준 생명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도 비타민 몇 그램, 미네랄 몇 그램 따져서 먹었던 과거보다 7년 동안 과일 식사를 하루 한두 끼 해본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찾아가가지고 인터뷰 했는데요. 정말 피부도 고우시고 일단 몸매도 날씬하신 거 이런 거는 떠나서 활기차시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고 과일식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면 하루 과일 식사 500g을 실천하는 것이 영양제보다 더 좋습니다. 그건 진짜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0g이니까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죠? 좋죠. 몸에도 좋고. 이거 3일만 하면요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계속. 과일에 잔류 농약이 걱정돼요.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저도 걱정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약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약은 수용성이죠. 그래서 제거가 됩니다. 흐르는 물로 잘 씻으시고요. 또 밀가루나 식초를 푼 물에 30분 담가두는 방법, 또 과일 전용 세제 쓰는 방법, 그리고 요새는 여러 가지 또 세제들도 전용 세제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또 베이킹 소다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씻으면 농약의 약 99%는 제거됩니다. 잔류 농약보다 그간 몸에 차곡차곡 쌓인 첨가물과 염증 유발 물질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위험 속에 있었지만 잘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일의 양을 늘려서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3일만 실천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과일의 양을 늘려서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단 3일입니다. 30일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하는 것도 아닙니다. 3일만 실천하더라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 보겠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크는 애들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요. 또 그렇지 않네요. 저희 둘째가 과일 킬러입니다. 네. 과일을 엄청 먹습니다. 밥 안 먹고 과일만 먹는데 냅둬도 괜찮겠더라고요. 단백질 안 먹어도. 보십시오. 과일 식사는 오히려 근육을 더 잘 만들어줍니다. 인체는 흡수한 영양소로 다양한 동화작용이 일어남으로써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과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등을 만들어 인체를 구성합니다. 근육은 다양한 효소와 영양대사의 결과물로 형성되며 운동을 통해서 근섬유가 증가할 때 커집니다. 물론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근육량과 골격근량을 만드는 데 단백질이 필요하죠. 사과에는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우르솔산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의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와 효소가 근육 형성에 필요한 성분들의 원료가 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식으로 먹으며 PT를 받던 30대 남자분이 과일 식사로 주식을 바꾸면서 근육량이 2주 만에 4kg이 증가하여 또 체중도 줄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거의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2주 만에 근육량이 4kg가 그리고 체지방도 줄고요. 대단하십니다. 닭가슴살을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몸의 가벼움과 맑은 피부와 체력은 덤으로 얻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네요. 그죠? 덤으로 얻은 게 더 좋습니다. 번들로 받은 게 더 좋네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과 파우더는 과잉 섭취 시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과일의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 적정한 근육량과 근골격계를 만들어주고 머리카락과 손톱 등도 잘 자라게 도와줍니다.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단백질보다 과일 영양소를 1순위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제일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 아니라 과일 영양소입니다. 어린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갓난아기를 보면 됩니다. 갓난아기가 주식으로 먹는 모유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단백질량의 총 에너지원의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모유에서 단백질량이 5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0세부터 3세까지 모유를 먹는 그 기간 동안 몸이 제일 크게 불잖아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불고.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0세부터 3세까지 몸이 크는 때 엄마 모유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단백질의 양이 100분의 5나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빠르게 성장할 때조차 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량은 매우 적습니다. 갓난아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불필요한 단백질이 되어서 노폐물을 만들고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과일을 갈아 마셔도 되나요? 또 이런 질문 꼭 하시죠, 그죠? 네. 과일을 갈아서 빠르게 마시면 혈당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가끔 과자 대신 먹는 기호식품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서 드시는 건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음, 과일은 꼭 껍질째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있죠. 식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껍질 아래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그런 게 많죠. 영양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맛이 없는 껍질까지 챙겨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건강식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는 식습관은 즐겁지가 않아서 지속하기도 힘들고 불쾌하고 맛없는 식사는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저해하므로 당연히 먹는 게 아니죠. 예. 먹기 싫은 껍질은 드시지 마시고 먹을 만한 껍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사과 껍질 정도는 사실은 식감도 좋고 맛도 있으니까 추천하는데 사과 안쪽에 있는 퀘르세틴이 심장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어서 영양도 풍부합니다. 억지로 맛없는 껍질까지 먹으려다가 과일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맛있게 껍질 벗기고 먹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인류가 과일이 주식이었던 수렵 채집 시절이 농경생활 시절보다 더 건강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죠. 책도 있습니다. 과일의 양이 그래서 건강을 좌우합니다. 맛있는 과일로 하루 500g 이상 드시면 100% 건강해지고 두 끼 과일 식사를 하시면 500% 건강해집니다. 네, 이 부분 참 중요하네요. 맛있는 과일로 하루 500g을 드시면 100% 건강해지고 두 끼 과일 식사를 하면 500%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과일과 열매와 또 야채로 드시면 지병까지 낫는 효과가 있으니까 맛있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나만의 과일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왜 꼭 500g이냐. 계속 500g 드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점의 양이 500g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드실수록 또 좋다고 합니다. 아침 과일 500g 정도로 먹을 때 과일 영양소가 몸의 해독을 돕고 간과 장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도 460g에서 570g, 중간에 딱 500g이네요. 이 과일과 야채가 수명을 늘려준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25g의 식이섬유를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25g입니다. 저는 한 30g 먹는 것 같아요. 권고량은 간과 장 건강을 위해선 가장 최소한의 양입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 드셔도 무방합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하루 500g에서 1kg 정도를 목표로 드신다고 합니다. 하루 500g 이상 드시면 혈당, 혈압, 염증 등 대사질환에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라고요? 안심하고 드시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흰밥, 밥, 면 종류의 음식과 정제당이 가득한 가공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공 음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과는 껍질을 포함하고 또 귤이나 한라봉 같은 과일은 껍질을 제외한 양으로 500g을 먹는 겁니다. 당연히 귤 껍질, 한라봉 껍질은 안 드시죠? 이건 제외하고 500g을 권장하십니다. 500g의 양은 많은 사람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얻은 또 결론이라고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이 중 500g의 과일 수분을 고급 영양액으로 마시면 얻어지는 효과가 매우 좋죠. 과일이 너무 싫고 입에 맞지 않는 분들은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과일이 싫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죠. 네, 있으실 수 있죠. 저는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지 뭐. 과일 식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몸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몸에 독소가 서서히 빠지면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강한 양념이 된 음식과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입맛은 순수한 과일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입맛이 순수해지면 해질수록 나쁜 음식은 멀어지고 과일, 야채 같은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궁금했어요. 과일하고 또 야채, 과일보다 야채가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요. 과일은 주식이 되고 야채는 부식입니다. 네, 이게 정확한 말씀이겠네요. 우리가 야채를 주식으로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과일은 주식은 될 수 있습니다. 과일 한 끼 정도는 주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야채는 과일 식사만으로 다 얻지 못하는 짠맛과 쓴맛을 보충해주는 반찬입니다. 과일은 9대 영양소로 이루어진 생명이 담긴 음식인데요.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과 자당과 과당이 있고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야채는 에너지원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와 칼륨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 반찬이죠. 이것도 다 중요하니까 같이 드셔야 되는데 같이 먹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밑에서 나옵니다. 답은 있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만 사람의 소화 효소는 야채를 다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실제로 못하죠. 단맛과 신맛, 과일만 먹다 보면 짠맛과 쓴맛이 당길 때가 있는데 싱싱한 녹색 채소가 그 정도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야채는 약간의 샐러드나 쌈 채소 정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일과 야채를 섞어 먹어도 되나요? 저도 이 질문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궁금해하는 것만 질문으로 뽑아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일과 야채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답입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을 때 완전 소화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어야 완전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야채 샐러드에 과일을 섞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죠?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또 과일과 야채를 갈 경우 소화가 용이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를 갖다가 갈아서 드실 경우에는 둘 다 이렇게 좀 상쇄가 되니까 소화가 용이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와 양상추를 갈아서 먹는 경우나 사과와 케일을 갈아서 해독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는 괜찮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일과 야채를 같이 먹고 싶다면 차라리 갈아서 먹는 게 낫겠네요. 과일 단독으로 갈아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왜죠?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저도 질문인데요. 건강에 좋은 과일 배합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답은 복잡한 배합보다는 단순한 과일 식사를 권합니다. 생명이 담긴 과일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100가지가 넘는 영양성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 이것저것 드시지 마시고요. 100가지가 넘는 이 과일의 영양성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완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 끼에 한 종류의 과일로 500g 이상을 드시기를 가장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뷔페 식사 후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니글니글하고 그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다 가지고 있죠. 과일도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마구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단맛, 신맛, 메론맛, 지방이 많은 과일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과일이라도 소화 속도가 다 다르므로 한 가지 과일을 드시고 30분 이후에 또 다른 것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과일은 30분에 소화가 되니까 꼭 2가지 과일을 드시려면 30분 있다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 속에서 섞이지 않게 드시라고 합니다. 너무 바쁠 때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텀은 두고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생방송 시작한 지 30분이 됐는데 또 까먹으셨을 겁니다. 저도 까먹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요. 식후가 아닌 식전에 먹는 과일은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식후 과일은 왜 안 좋은가요?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위 속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과 과일이 섞여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이 섞여서 발효가 되거나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전 과일 타이밍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과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네, 아침과 공복에 먹는 과일로 살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일을 엄청 드시지 않으면은. 과일의 당은 중성지방으로 간에서 저장되어 지방간을 유발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서 식전 과일로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으로는 지방간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과일의 당은 자연당으로 안전합니다. 과일은 식전과 식후에 먹을 때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꼭 식전에만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공복 과일은 나쁘다고 하던데요. 빈속에 과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음식으로 즉각적인 혈액 상태를 바꿀 만큼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공복 과일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린데 계속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드시지 말고 딴 거 드세요. 토양이 오염되어 과일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토양의 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져서 또 과일과 채소의 영양 상태가 그거보다 부족한 건 당연할 겁니다. 과거보다 또 영양이 떨어졌을지라도 땅에서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이 쭉 걸려서 만들어낸 과일의 가치는 여전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합니다. 네, 저도 비타민 C는 먹고 있지만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일의 잔류 농약이 걱정돼서 많이 못 먹겠는데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농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약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 씻어서 드시면 되죠. 과일의 양을 늘려서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딱 3일만 실천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는 또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과일 식사는 오히려 근육을 더 잘 만들어줍니다. 갓난아이가 주식으로 먹는 모유의 단백질량이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짚어주셨죠.
과일을 또 갈아 마셔도 되나요? 했는데요. 과일을 갈아서 빠르게 마시면 혈당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혈당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과일만 따로 갈아서 드시진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과일은 꼭 껍질째 먹어야 되나요? 식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껍질 아래에 영양소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맛이 없는 껍질까지 챙겨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건강식을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껍질 벗겨서 드십시오. 왜 꼭 500g을 먹어야 하나요?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점의 양이 500g이고 더 드실수록 좋습니다. 과일보다 야채가 더 좋지 않나요? 근데 과일은 주식이고요. 야채는 부식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섞어 먹어도 되나요? 네, 과일과 야채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인데요.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을 때 완전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는 꼭 따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갈아서 먹을 땐 괜찮다고 금방 보여줬죠. 네. 건강에 좋은 과일 배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복잡한 배합보다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만 드시는 걸 추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핵심까지 다 마쳤습니다.